안녕하세요. 저희 발표 시작할 4조 김서인, 왕윤호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에 대해서 질문한 질문에 저희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상대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상대성 이론. 네, 대부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러나 더 이상 이 상대성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내에서만 작용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자 제프 호킨스의 청계에 대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 심피질에 있는 피질 기둥들은 각각의 대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기준틀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15인치 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가볍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엄청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과 충전기를 같이 들고 다니는 친구는 제 노트북을 만지면서 날아갈 것 같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11인치 그램을 사용하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느끼면서 저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각각의 대상, 실체가 존재하는 객관적인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인, 상대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실체가 존재하는 사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주의나 개인주의와 같은 개념적 지식에 대해서도 우리 뇌는 기준틀을 형성한다는 것인데요. 그로써 사람들 사이에 그런 개념적 지식에 대한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주의에 대해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을 사람의 노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는 이상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빈곤층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능력주의는 자신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환경에서 받지 못했던 기회를 너무 돋보이게 하는 그런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희가 유니티에 구현한 세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램이라 느려요. 몇 인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느리고 작아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포스트는 아래에 있어요. 근데 왜 카이스트가 위에 있어요? 저거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처음 시작점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커다란 건물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비교적 좀 낙후하고 그런 건물들이 모여서 빈민가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도시는 앞서 말했듯 좀 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빈민가는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여기 보이시는 이 큐브에는 포스트잇이 카이스트보다 위에 있죠.
이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포털카를 외치며 포스텍이 카이스트보다 높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카이스트가 포스텍보다 위에 있죠. 이거는 이제 아직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카이스트가 포스텍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이제 도시 쪽에 뇌가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뇌에서 뒤쪽으로 막 전기 신호가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나요? 이는 세상을 바라본 뇌가 뒤쪽에 이런 도시가 세상을 뇌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 세상을 인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빈민가 쪽에서도 보시면 뇌에서 뒤쪽으로 신호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보시면 이제 상대성 이론을 상징하는 우주선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물리학에서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빛시계를 상징하는 동그란 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능력주의를 말하면서 좀 빈곤한 사람들은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해서 노력할 기회조차 없고 부유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많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운동장 트랙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장 트랙은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모두 극복해 나가면서 가야 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트랙에는 그다지 장애물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의 모든 떠다니는 물체에 이제 버블을 씌워놨잖아요. 이 버블은 필터 버블이라는 걸 저희 의미하는데요.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보는 그런 확증 편향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세상의 상대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뇌 2개가 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는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서로의 상대성을 인정하였을 때, 서로의 상대성을 인정하였을 때 만들어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최적화를 위해 한쪽으로만 했습니다. 예, 잘 보시면 뒤쪽에 좀 많이 푸릇푸릇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섬들이 보이시죠? 저 이제 세상이 우리가 서로의 상대성을 존중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색깔입니다. 보시면 뒤에는 좀 흑백이고 좀 칙칙하게 표현을 했고 앞에는 푸릇푸릇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대조를 줬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현재 우리 사회는 사실 절대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의 세상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미래에서 우리는 상대의 세상도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세상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보려는 태도를 기르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잘 배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깔끔하다고 느껴서 좀 집중하기 좋았었던 것 같고 또 그 버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되게 생각 같은 것들을 버블 안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 표현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상상할 수 있는 회색 배경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애니메이션 효과들과 여러 이펙트들이 있어서 생동감 넘치는 도시를 표현해 준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연성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좀 다양한 의미들을 연결시켜서 나타낸 게 되게 인상이 깊고 다른 스케일도 크고 디테일도 다 잘 살아있는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한 바를 가공도 탐구도 많이 나와서 트랙의 어떤 장애물의 비교나 결과를 잘
감사합니다. 보통 생각이나 뭐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면 사람을 의미하는데 뇌를 표현하는 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왜 있나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흥미로운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